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빨리 오죠. 네, 금방 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는 이제 등록면허세. 주로 배운 게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공부했죠.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등기 등록하면 세금을 내는 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사항이 있었죠.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뭐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그 다음에 변경 등기, 그 다음에가 이제 말소 등기, 뭐 이런 등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보존 등기는 뭐예요? 처음으로 하는 등기, 그렇죠? 뭐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뭐 매립 간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 뭐 매매라든가 징여라든가 상속. 그 다음에가 이제 설정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은 이제 돈 빌린 거죠. 어디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돈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설정하고 변경 등기, 변경. 그렇죠?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렇죠? 뭐 종류 변경, 이런 변경 등기. 그럼 설정했던 거 풀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돈 갚으면, 변제하면, 그러면은 말소 등기. 그거 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위주로 배웠습니다. 이거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외관상의 등기 의무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그러면은 이 등록면허세는 외관을 중시한다 이렇게 쓰죠. 외관. 그렇죠? 우리가 외관, 외모 아니라 외관. 이런 외관을 중시하는 거다. 형식을 중시하는 거다. 그래서 외관상의 등기 의무자인가요? 우리 의무자 배우셨죠? 의무자가 되면 권리가 증대되는 자입니까? 감소되는 자입니까? 권리가 감소되는 자죠. 그런데 반대가 뭐예요?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얘는 외관상의 권리가 증대되는 자니까 얘는 권리자가 된다. 이거예요. 권리자가 된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상권 설정. 자, 요거는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이죠. 자, 세율은 우리가 여기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구 배우셨고 을구 배우셨죠? 갑구에는 우리가 뭘 표시한다고 배우셨죠? 소유권 등기. 맞아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을구는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외의 등기. 외의 등기.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한다. 어디로 가야 돼? 지상권 설정. 을구. 그렇죠? 전세권 설정. 을구. 지역권 설정. 을구. 그렇죠? 자, 그럼 매매 소유권 등기, 징여 소유권 등기, 상속. 그렇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을구는 설정가액 등에 대하여 무조건 곱하기 0.2%. 무조건 0.2%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해서 얘는 2%씩을 날리자. 표준세율에 대해서 2%씩을 날리자. 이렇게 했어요. 2%씩 날리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유상취득이다. 유상취득일 때는 4%. 2% 날리면 이제 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징여는 이제 3.5%죠. 3.5에서 2% 날리면 이제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5% 되는 거예요. 1.5%. 그 다음에 상속은 2.8%니까 2% 날리면 0.8%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0.4가 아니라 뭐예요? 0.4가 아니라 0.2가 되는 거죠. 0.2에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상권 설정은 우리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세 가지로 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액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 금액으로 할 수도 있고 건수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상권은 뭘로 가야 돼요? 지상권. 용익물권이니까. 부동산 가로 얘기했죠? 용익물권이니까. 그렇죠? 어차피 부동산이 물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은 채권이죠. 경매 신청.
경매시장 아시죠? 경매니까 채권이죠. 그렇죠? 가압류. 채권이죠. 가압류니까. 가처분. 그렇죠. 채권.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가압류 가처분 구분할 줄 아시죠? 하긴 글자가 달라요.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가압류 가처분. 그렇죠? 되게 사실 어려운 개념이에요. 가압류 가처분에 구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건수. 건수는 이거는 이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말소. 말소 등기 하면은 그러면 얘는 건수로 가는 거야. 말소 등기는. 자, 그래서 얘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건수로 계산하면 세율은 얼마가 되는 거죠? 세율은 6,000원. 그렇죠? 세율은 6,000원이다. 6,000원.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죠.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건수를 과세표로 한다니까 건수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량세가 되는 거죠. 종량세.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중과세율을 말하죠.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 말합니다. 그럼 중과세율은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대도시라고 돼 있습니다. 대도시. 대도시는 뭘로 따지는 거죠? 인구 몇만 이상? 50만 이상. 그럼 여러분 지금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가요? 네. 평택 대도시죠. 하지만 여기서 대도시는 전국의 모든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를 말한다. 그런 대도시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중개법인을 만든다거나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래서 수원에다가 중개법인을 만들면 중과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가 전입. 전입이 뭐죠? 전입? 이사 오는 거죠. 이사 오는 거. 그렇죠?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를 합니다. 법인 등기. 그럼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은 표준세율의 2배일까요? 2배가 아니라 3배가 되죠. 3배. 3배만큼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요거 딱 하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재산세. 자, 우리 재산세라는 세금은 이런 얘기 했어요.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세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따져요. 요거는 뭘 하는 거냐면 요거는 납세무자를 따지는 겁니다. 네.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6월 1일.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받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이때 재산이라는 건 과세장이 5가지인데 이건 외워야 됩니다. 토지자산, 건축물자산, 주택자산, 선박자산, 항공기자산 5가지.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은 재산세가 나올 거 안 나올까요? 차량은. 이건 재산세가 없어요. 왜? 차량은 자동차세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다만 건축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무슨 말이냐면 주택은 건축물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주택은.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배워요. 그러면 주택도 건축법상 건축물이거든 이게.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그냥 주거 용도의 건축물, 업무용 용도의 건축물 이렇게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이상하게 건물과 주택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갑자기. 자, 그 이유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뭐의 차이가 있어서요?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과세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건축물은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토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져요.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여져서 이거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건물과 토지가 같이 움직인다. 이건 따로따로 움직이고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대한 복습을 해봤고요.